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 3월 22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하나투어가 오늘 뭐 하나 발표했는데 이제 그 격리 해제 된다고 공식 발표 후에 이제 어떻게 예약 들어왔나 봤는데 어쨌든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허니문 상품 관련한 상담 건수가 이제 실제 예약은 좀 달라요. 상담 건수가 격리 발표 전주 대비 1668%가 증가했대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제주항공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해서 이제 40개 국제 정기선 노선이죠. 요거 이제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전라남도는요, 여행 상품을 운영할 여행사를 모집하고요. 한진관광은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의 럭셔리 골프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최대 규모의 트래블마트가 있습니다. ATM이라고 여기 참가할 여행사를 모집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요거 직접 가서 참가하는 거고요. 에어서울은요, 인천과 사이판 신규로 취항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인가 아무튼 전해드릴 거고, 인터파크 투어가 인기 항공 노선 있잖아요. 요거 2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선보입니다. 더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전달해 드리고, 또 저희도 좀 아껴서 내일 또 추가 급하지 않은 소식은 내일 또 계속 전해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바로 첫 소식, 하나투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 후에 하나투어 역시 예약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가 어떤 그 기준을 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하나투어는 정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을 발표한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후, 그러니까 요 11일 전후 예약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11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여행 상품 예약은 3,200명으로 1일부터 10일까지 예약 대비 9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100% 늘어났다고 보면 돼. 100% 늘어났다. 2배가 늘어났으니까 그 전주에는 한 1,500명대 정도, 1,000명 조금 넘는 요 정도였는데 이제 한 97%니까 2배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별 예약 비중을 한번 볼게요. 일단 휴양지 위주예요. 괌, 사이판 중심의 남태평양이 36%가량을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미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동남아와 중국, 일본은 아직까지는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뭐 비자 문제, 여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현지의 방역 문제, 여러 가지 등 아직 이쪽은 조금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겪으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게 뭐 관광 대국이냐 아니냐, 뭐 의료의 선진국이냐 아니냐, GNP, GDP의 선진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일본이 못 삽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 다 살펴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해외 항공권 예약도 증가세라고 합니다.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해외 항공권 예약은 7,300여 명으로 1일부터 10일까지 예약 대비 60.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외 항공권의 지역별 예약 비중은 미주가 가장 많았네요. 미주가 44.8%, 그리고 유럽 한 32%가량, 그리고 동남아가 한 16%,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그쪽도 그러겠지만 중국, 일본이 사실 이게 제일
저기 왕래 이게 많았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죠? 해외여행 상품 예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남태평양은 해외 항공권 예약 비중이 3.9%에 그쳐서 해외여행 상품과 해외 항공권 예약 수요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자, 고객들의 해외여행 문의나 홈페이지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닷컴, 요건 이제 PC 버전,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요거는 이제 모바일 버전이겠죠. 요거 3월 셋째 주에 그 유입 인구랑 이제 페이지 뷰 같은 거를 봤더니 3월 첫째 주 대비 80.8% 증가했고 3월 둘째 주 대비하면 5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오늘 좀 중요한데 허니문 상담 유입은 3월 셋째 주차에 1,600건이 있었대요. 3월 셋째 주에.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대비하니까 무려 1,668%가 증가했대요. 그죠? 엄청난 거죠. 자, 3월 첫째 주에 허니문을 예약을 상담을 한 건을 했다고 치면 셋째 주에는 1,668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맞나? 맞죠? 제가. 예. 2주차 대비하면 228%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하나투어 관계자는 하나투어는 해외여행 회복세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 재개하고요. 뭐 세일, 프로모션 등 선보이고 있고, 뭐 그다음에 방콕, 괌, 사이판, 하와이 등 이런 정기편 좌석도 좀 늘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다음에 주요 인기 지역의 전세기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하나투어가 이런 또 지표를 발표했으니까 다른 데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은 좀 이제는 예전에 비하면 이거는요. 일주일 분량도 안 됐어요. 일주일이 뭡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일주일 예약치도 안 됐어. 아무튼 더 계속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은요 2009년 3월에 인천 오사카 노선 데일리로 운항한 이에 이게 이제 벌써 국제선을 제주항공이 취항한 지 13년이 벌써 흘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 이뤘죠. 그동안 제주항공 본격적인 국제선 취항 첫 해에 15만 명 정도 수송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갔고 2019년은 한 연간 836만 명을 수송해서 초창기 대비 한 55배가량 수송객만 보면 성장을 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객도 이제 많이 는 거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국제선 수송객은 2019년에 1%에도 미치지 못했대요.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국제선 정상화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볼게요. 일단 3월 30날부터 주 2회로 결정이 났죠. 부산 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하고 현재 운항 중인 다른 노선의 증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 사이판, 인천 하얼빈, 인천 웨이아이, 인천 옌따이, 요건 이제 옌따이는 화물 노선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인천 오사카, 그다음에 마닐라, 클락, 세부 등 총 8개 노선을 운항하면서 국적 LCC 중 가장 많은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티웨이 항공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나서고 있죠. 한번 이것도 재밌는 또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운항을 중단한 인천 도쿄, 인천 괌 노선과 3월 30일부터 운항 예정인 부산 사이판 노선을 포함하면 올 들어 총 11개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했다고 합니다. 인천 사이판 노선의 경우 지난 1월 29일부터 4박 5일 패턴 운항 스케줄로 변경 운항하고 있죠. 90% 중반대 높은 탑승률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제주항공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여객 수요 늘어날 거 기대하고 있고 현재 중국, 일본, 동남아, 대양주 등 40여 개의 국제 노선에서 정기 노선 허가를 받았대요. 당연히 국토부로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해외 방역 사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국제 노선을 이제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뭐 안 할 수 없지. 당연히. 아무튼 제주항공 더 증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는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 국제 아닙니다. 인바운드 아니에요. 도메스틱,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 위해서 여행상품 공모하고 이를 운영할 여행사를 모집합니다. 이름은 뭐냐면
2022 남도 여행 으뜸 상품 지원 사업이에요. 자,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일까지고, 12일이 아니라 12월 연말까지고, 공고 전에 유치한 2022년 실적 소급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하는데 차량 한 대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도선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2만 원인데 1인 편도 실비 지원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있어요. 2022년 전남으로 체험여행 가자. 여행 상품 지원 사업인데요. 요것도 3월부터 올 연말까지고 지원 내용은 체험 상품비 일부 지원하는데 1인 5,000원에서 25,000원 요 사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상품에 2개 체험은 체험비 2건별로 건별로 실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도 돼요. 차량 한 대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네. 자, 공모는 공모는 이제 3월 25일까지만 요 공모를 해요. 그 전에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모 분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어디 참고하셔야 되냐?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 가도 요 내용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 신청서, 접수하는 이메일, 요런 거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카타,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제출처 및 문의는 전라남도 관광재단 요 관련 공모 담당자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061-802-215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진관광이 아주 멋있는 상품 하나 출시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스 호텔 전일정 숙박 혜택이 포함된 골프 여행 패키지 상품입니다. 대한항공 직항 이용하고요. 하이엔드 패키지예요. 5일 또는 6일. 그 다음에 골프 치고 휴양하고 힐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싱가포르 최고 호텔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 전일정 숙박. 그 다음에 센토사 골프장 라운딩 1회 하고요. 라운딩 한 다음에 피로 풀 수 있는 스파, 관광, 쇼핑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센토사 골프 거기는 이제 우리 골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또 제일 좋은 호텔에서 묵으니까 좋겠죠. 가격이 만만치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편리한 거는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체결 및 21일부터 시작됐죠. 국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렇게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아웃바운드는 그런데 인바운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에 잠가놨던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몇 개국 외국은 동남아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선언 이쪽 안 풀려갖고 그거 지금 취재 중인데 그건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뉴스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상품 같네요. 네.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동 지역 최대 관광 박람회입니다. ATM,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 요거 참가할 기관 모집해요. 기관이란 뭐냐? 여행사 아니면 지자체예요. 자, 행사명 말씀드린 대로 2022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 ATM입니다. 행사는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리고요. 행사 장소는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네,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62개국에서 1,500여 개 기관, 업체가 참가하고요. 방문객은 보면은 여기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2만여 명 정도. 2021년 코로나 때 한 2만여 명에. 주요 내용 아시죠? 트래블 마켓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류하잖아요, 상담에. 그거 특별히 다시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 한국관광홍보관 참가 신청도 있어요. 요 참가 신청은 3월 1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네요. 25일 자정까지 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 및 관련 서류는 다운을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만 접수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업체랑 여행사 지자체 이메일 접수 창구가 달라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관련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 중동시장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 및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안내센터에 가입된 의료기관 및 업체. 주요 활동은 현지에서 B2B 상담하고 지원하고 마이스 같은 거 자랑하면 됩니다. 홍보하고. 문의는 의료기관 및 업체는 한국관광공사 의료 웰리스팀
으로 하면 되고, 여행사 및 지자체는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중동팀으로 하면 됩니다. 여행사니까 여기가 맞겠네.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중동팀. 전화번호 033-738-3264번. 네. 제가 말로만 해드리니까 쑥쑥 지나갔죠? 저희 뉴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은 또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있어요. 공지란에.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에어 서울이 3월 말일부터 3월 30날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스케줄로 인천 사이판 노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사이판 아시다시피 트래블 버블이고, 그동안에 그 에어 서울은 국가 간 격리 면제 상황 등을 보면서 국제선 운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에어 서울이 조금 늦기는 해요. 제주항공 티웨이보다 뭐 역사적으로도 좀 늦게 시작을 했긴 했지만, 에어 서울도 이제 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거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화물기로 개조한 것들을 다시 여객기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중요한 건 LCC도 중요하지만 대형기 FSC가 빨리 어떻게 복구하냐, 국토부에서 얼만큼 항공사에다가 그 전기 노선 빨리 다시 허락해 주냐, 요거.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그렇지, 인바운드 빨리 제대로 시키려면 우리 비자 문제, 또 비자 안 받는 나라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예전 정상적인 그 코로나 이전과 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구축해 놓는 것들이 빨리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아서들 해주시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잘 들으셨다면 이번 문제는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나라 LCC 중 가장 많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어디인지 아니? 지네어? 아닌가? 티웨이 항공. 맞지? 아니, 제주항공이야. 벌써 국제선 취항 13주년이래. 헐,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LCC 너무 많은 것 같다. 맞아. 그래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좋지 뭐 골라 탈 수 있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이 어디인 줄 아니? 1번 광화문 용산 노선, 2번 인천 출발 김포 도착 노선, 3번 인천 출발 일산 도착 노선, 4번 이념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는 전혀 다른 시장민주주의 노선, 5번 인천 오사카 노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쏘는 거 아시죠? 끝.